지난주 은행가 알고리즘을 다루고 나서 은행가 알고리즘에서 자원 요청을 했으나 승인 불가되어지는 예에 대해서 한번 안전성 검사를 끝까지 해보자라고 과제를 내주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를 좀 살펴봤는데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잘 풀었으나 답안 작성 요령이 조금 아쉬운 친구들도 있어서 지난 과제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후에 시험 같은 것을 보거나 혹은 이와 비슷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된다 혹은 안 된다가 아니라 왜 되고 왜 안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료하게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신이 풀었던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일단 주어진 문제는 우리 지난번 교착상태 회피 두 번째 자료의 38쪽 슬라이드 내용이었었죠.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P0가 0, 2, 0, 그러니까 즉 B의 자원을 두 개만큼 더 요청을 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요청을 수락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교착상태 회피 알고리즘, 즉 문제가 일어날지 미리 검사를 해봐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시스템이 안정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러면 자원 할당을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자원 요청 알고리즘은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다음과 같았습니다.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현재 각 요청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를 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할당했다 가정했을 때 안정성을 검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 주어진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에는 요청에 대해 유효성을 검사해 봅시다. 현재 P0에 대해서 020이라는 즉 B라는 자원을 두 개 더 달라라는 요청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해봐야 될 것은 이 요청이 유효한 요청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P0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P0는 753의 자원을 최대로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 B를 하나 할당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743만큼의 자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이때 현재 020이라는 요청은 743이라는 현재 필요로 하는 최대 추가 요청 개수보다 더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필요 이상의 요청을 발생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다행히도 보니까 B가 2개라는 요청은 현재 필요한 4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얘는 유효한 요청으로 판단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요청이 유효하다라고 하면 두 번째로 검사해 볼 것은 그 요청을 수행해 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available이라는 벡터가 현재 상황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의 개수인데 현재 요청 020은 available이라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230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요청을 수락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내가 available은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하고 남은 자원의 개수이니까 이 중에 B에 대한 자원 2개를 P0에게 할당해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그래 P0에게 B라는 자원을 2개 할당해 주는 요청을 수락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상태가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현재 P0에 대해서 B라는 자원의 개수를 2개 더 할당해 주었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P0가 할당받은 자원의 개수 중에서 B의 값이 2 증가되어질 것이고 따라서 전체 유휴 자원 중에서 B라는 자원이 2개만큼 줄어야 될 것이에요. 더불어서 need라는 행렬은 현재 P0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자원의 개수인데 아까는 4개 필요로 했지만 지금 2개 할당을 해 줄 것이니까 그러면 2개를 차감을 해 가지고서 다음과 같이 표를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안정성 검사를 수행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저 상태가 안정한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안정한 상태에 남아있을 수 있으면 요청을 수락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요청을 거부해버리는 일을 혹은 대기하게 되어지는 일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정성 검사를 수행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현재 다음과 같았었어요. 역시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하고 같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안정성 검사를 준비하기 위해선 먼저 워크라는 배열을 하나 준비하게 될 거예요. 실제 available이라는 배열은 현재 상태에서의 유휴 자원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벡터인데 얘를 막 바꿔버리게 되면 나중에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원래 값으로 복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available이라는 값을 복사받아 가지고서 work라는 벡터를 하나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처리가 끝났는지를 나타내기 위한 finish라는 벡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초기 값으로는 모두 다 false라는 값을 갖도록 해주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정성 검사를 수행을 해 나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단계로는 피제로부터 시작합시다.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유휴 자원이 210인 경우에 피제로의 요청을, 그러니까 피제로에게 이 자원을 할당해 준다라고 했을 때 작업을 끝마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할당해 줬는데도 추가의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자원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어떠한 프로세스도 추가의 자원을 할당받지 않고서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씩 비교해 보면 현재 need라는 P0의 need 값이 723이고 현재 유휴 자원 work라는 벡터의 값이 210이다 라고 하면 보세요. 현재 P0는 A라는 자원이 7개 필요한데 나는 2개밖에 줄 수 없어요. B 자원은 2개 필요한데 난 하나밖에 못 주고 C 자원은 3개 필요한데 난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나라는 것은 운영체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내가 210이라는 모든 자원을 다 할당을 해주었다 하더라도 P0는 실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P0에다가는 안정 순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자원, 현재 work라는 벡터에 담겨져 있는 자원을 P0에게 할당해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P0의 finish 값은 그냥 false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P0는 아직 끝마치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 다음 P1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P1의 need 행렬 값은 020이라는 값을 갖고 있어요. 그때 work라는 벡터는 여전히 210의 값을 갖고 있죠. 자, 봤더니 현재 P1은 B 자원을 2개 필요로 하는데 나는 하나밖에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청하지 않으니까 역시 P1도 일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원을 할당해줘 봐야 B라는 자원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내가 B 자원만 할당해 줬다라고 했을 때 A 자원이 2개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다른 과정에서 이 2개의 A 자원을 할당받은 어떤 프로세스가 끝내면서 B 자원을 추가적으로 반납해 주어서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알 수 없으니까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착 상태 회피라는 것은 안전한 방법으로만 가자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단 역시 P1도 첫 번째 안정 순서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일단 false로 유지한 채로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음 프로세스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프로세스 P2를 검사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현재 P2의 need 행렬 값은 600이라는 값이 되어지고
현재 워크라는 값은 계속 210, 그냥 초기값 계속 그대로이죠. 자, 이 상황에서 딱 봤더니 현재 P2는 A 자원을 6개 필요로 하는데 나는 2개밖에 못 준다. 그러면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P2의 finish 값은 false 유지한 채로 P3로 넘어갑시다. 현재 P3 입장에서 보면 need 행렬 값이 0, 1, 1인데 워크라는 벡터랑 같이 비교해 보면 현재 P3는 A 자원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B 자원은 내가 하나 필요하는데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런데 C 자원이 하나 필요한데 나는 C 자원을 하나도 못 가지고 있죠. 따라서 역시 C 자원 부족으로 P3를 수행시킬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역시 P3에 대한 finish 값은 false로 유지한 채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해봅니다. P4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need 행렬 값이 431인 상태로 현재 work라는 벡터는 210이니까 현재 A 자원이 4개 필요한데 2개밖에 없고 B 자원은 3개 필요한데 하나밖에 없고 C 자원 하나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역시 P4도 현재 시스템의 모든 자원을 운영체제가 할당해줬다 하더라도 A, B, C 모든 자원들이 다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P4도 안 되는구나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봤는데 어떤 프로세스도 끝나가지고서 이 워크라는 벡터의 값이 더 늘어난 일이 없이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검사를 해봤어요. 한 번씩 다 검사를 한 거죠. 물론 검사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누군가가 끝 맞춰서 기할당받은 자원을 할당 해제해 주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워크라는 값이 210인 채로 이 5개의 프로세스를 다 검사해 봤지만 어떤 애도 끝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본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안정 순서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보면 P0의 자원 요청, 020이라는 자원 요청을 받아들여 주게 되면 현재 시스템은 불안정 상태에 돌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불안정 상태에 돌입하는 것이 꼭 교착 상태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교착 상태 회피 알고리즘에서는 불안정 상태로는 무조건 가지 않도록 해줌으로써 교착 상태를 방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 P0에 B자원을 2개 더 달라는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상과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작성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를 통해서 작업하는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손으로 작성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직접 손으로 작성하기도 하고 또 몇몇 친구들은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 패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작성 형식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쓰여질 내용들을 어떻게 기술을 해나가는가에 대한 연습들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시험 답안을 작성할 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제출했던 보고서를 봤을 때 모두 다 맞는 답안이다 라고 가정한다 치면 좀 몇몇 부분에서 틀리게 작성한 이들도 있었었는데 그냥 다 맞는 답안이다 라고 가정하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충분한 점수들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답안들이 있었어요. 왜? 내용이 충분치 않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안정성을 확인해보자 라고 했다면 앞서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표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불가한지, 왜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결론만 수용할 수 없어서 불가다, 안정상태에 돌입하지 못해서 불가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만 기술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종 결과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점수들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도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 밀려가 가지고서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라는 그냥 결과에 끼워 맞춘 것은 아닌지 한 번씩 좀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나라면 이렇게 작성할 것이다 라고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각각의 풀이 1단계, 2단계에서 현재 유효성 검사들을 각각 해본 것이고 3단계에서
기존의 표가 바뀐 부분들을 나타내 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안정성 검사를 하기 위해서 워크라는 벡터와 피니쉬라는 벡터를 두었고, 그 값들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비교해 가보면서, 물론 이 표를 다 매번 쓰기는 좀 번거로우니까 비교하는 대상만이라도 좀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P0 프로세스인 경우에 현재 어떤 게 어떤 거, 어떤 값들을 비교했더니 뭐가 문제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쓰진 않는다 하더라도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좀 작성을 해주면 모든 단계가 맞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중에 혹시 어떤 부분을 실수해서 잘못 작성했다 하더라도 단순한 실수인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고 엉뚱하게 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 점수들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 결론까지 꼭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청을 수락할 수 없다만 있어야지 그냥 중간에서 안정 순서를 찾을 수 없다, 그냥 거기서 끝내버린다라든가 해버린다면 그래서 결론이 없어서 역시 또 충분한 답안이 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꼭 이 과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줘야 될 많은 보고서나 시험 답안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공식적인 문서들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